저는 제일 싫은 게 밑선 비대칭이에요. 밑선 차이가 나면 옷 입었을 때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 노하우들이 좀 공개가 돼야 돼서 요거는 조금 비밀리에 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주입니다. 썸네일이 제가 T 뭐였지? T 상담 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T가 잘못인가요? 왜 T가 죄악시 되는지. 원장님 공부하고 수술하라고 아까 라방전 광고에서 말하시던데, 원장님께 가슴 수술 받고 싶으면 지방이나 상담만으로 올라가기 부담스러워 여쭤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라는 것은 수술 방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코 수술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코 모양이 예쁜 건지, 나한테 어울리는 건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해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수술 방법을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와야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 갔다 왔는데 후관리가 3번까지 돼서 유튜브에서는 후관리 무제한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술이 잘 되면 후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3번을 하더라도 3번 다 하시는 경우 진짜 없어요. 후관리를 많이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틀은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태가 좋고요, 캡스나 고주파를 받았을 때 좋아질 게 전혀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저 원장님 더 받고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환자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어쨌든 후관리를 기준으로 수술을 선택을 하지 말아라. 원장님께서 가슴 수술 시 부작용이 오면 무료로 재수술 해주시나요? 혹시 CCTV 열람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가슴 수술할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수술 전에 보험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해서 3년, 5년, 10년 보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은 모두 다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은 생겼을 때 실비는 받습니다. 마취비하고 재료비 정도는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CTV는 열람은 되는데 열람은 비용을 받습니다. 실시간은 앉아 계실 때 이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상권이 있으니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붙어서 같이 봐야 돼요. 안 하신다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30분, 1시간 동안 저희는 잉여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아요. 그거는. 저 내일 오전에 김한정 원장님께 모티바로 가슴 수술 받게 됐는데 걱정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빨리 하고 싶었는데 막상 내일이라고 하니까 떨리네요. 다들 수술하기 전에는 떨립니다. 많은 여성분들한테는 10년 고민, 20년 고민, 30년 고민하다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20년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와, 너무 허무해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잠을 못 주무실 건 그냥 밤새 그냥 넷플릭스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수술 후에 더 잘 자요. 더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에게 가슴 성형을 수술 받았는데 현재 2개월 좀 더 됐는데요. 양쪽이 좀 차이가 나서 신경 써요. 하기 전에도 차이가 나긴 했었는데 양쪽 같은 사이즈로 가도 될 것 같아서 똑같이 넣었어요. 네. 가슴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예요. 양쪽 차이가 난다는 건 지금 아직 2달은 아직 멀었어요. 밑선도 내려와 있고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밑선 비대칭이에요. 밑선 차이가 나면 옷 입었을 때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볼륨 차이는 그러면 높낮이 차이인데 한쪽 속옷이 뜨느냐 안 뜨느냐, 그거는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개월 뒤에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보통 석 달째는 경과를 보니까 다음 달에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의망님 모티바로 하신 분 촉감 만족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티바로 했기 때문에 촉감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촉감 만족하는 걸로 얘기하면, 유후씨 전 정말 절벽 가슴이었어요. 전 300cc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쫄티 입고 실리콘 옷 속에 넣어보니 실장이랑 375를 적극 추천했답니다. 제가 보던 라인이 300보다는 375가 완전히 이쁘더라고요. 이왕 하실 거 가슴방 문제가 없으면 큰 사이즈.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C컵이라고도 크게 안 느껴진다니까. 정말 이게 맞아요. 왜냐, 수술을 잘 하면 크게 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노주혜님, 원장님 덕분에 볼륨감 있는 이쁜 가슴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가슴 수련회. 적극 추천. 에이트 영상 업로드 되면 항상 시청하고 좋아요 꼭 누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에이트는 여자로서 자신감을 뿜뿜 가지게 해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어쨌든 주혜 씨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저 봐야 돼요. 평생. 제가 병원 문 닫지 않는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원장님 영상 중에 옆가슴 관련해서 영상을 봤는데 아무래도 신경 손상이라든지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원장님께서 수술하실 때 흉통에서 옆가슴을 어느 정도 빼서 하시는 걸까요? 환자마다 옆가슴을 잘 만들 수 있는 환자의 특성이라든지 모티와 멘토 중에는 어느 제품이 옆가슴을 만들기에 조금이나 적합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제 노하우들이 좀 공개가 돼야 돼서 요거는 조금 비밀리에 하고 싶고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단지 대흉근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제 늑간에 있는 세라토스라는 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제 대흉근이랑 좀 뭉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분리시켜내느냐의 문제 다 알려드린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좀 둥글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가운데 쪽은 둥근데 옆쪽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세라토스의 근육 박리를 잘 못한 거예요. 쪽은 가슴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리를 잘못하면 여기서 리플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세라토스 근육의 근막을 얼만큼 잘 들쳐내면서 올리느냐가 사실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수술적인 노하우지 보형물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엑스트라는 조금의 리플링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 의행방님, 가슴 보형물 사이즈에 따라 작게 넣을수록 촉감이 좋을까요? 작은 보형물을 넣는데도 정말 모양이 안 예쁘고 제가 한 200cc 더 큰 보형물을 넣는데도 정말 촉감도 좋아 보이고 모양도 예쁜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사이즈 때문에 촉감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수술하는 방법, 누가 어떻게 수술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중평면으로 수술 시에는 보형물에 따라 촉감이 크게 차이는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어떤 보형물이 가장 말랑할까요? 저도 누차 상담을 드리지만 가장 재래 점성이 낮은 건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이에요. 또 다른 것보다는 리플링 가능성은 조금 더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윗볼륨을 채우고 싶은 거면 밑으로 꺼지니까 윗볼륨이 안 차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장단점을 따져봐야 돼요. 단지 이중평면이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딱 시간이 맞았네. 이걸로 라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환자의 선호 방법이 저의 선호 방법입니다. 원장님, 수술하기 전까지는 진짜 T였는데 왜 수술방에서는 이렇게 F로 변하세요? 왜냐하면 환자가 수술방에서는 편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F여야 돼요. 환자분 참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전 최대한 맞춰드려요. 수술방에서. 얼마나 환자 본인은 긴장되는 그런 환경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다 맞춰드립니다. 무조건 다.